자, 이제 30쪽의 9강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 자, 여기 대사라는 것은 대사, 물질 대사를 의미하죠. 물질 대사. 다시 말하면 생명체 내에서, 더 구체적으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하고, 줄여서 대사, 그럼 뭐 신진 대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대사성 질환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물질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 대사 장애, 물질 대사 장애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 당뇨병 아까 앞선 단어에서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는데 1형 당뇨병은 이자의 다시 세포 독성 T세포라는 녀석이, 또는 T림프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실은 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T세포가, 세포 독성 T세포가 어떤 세포를 죽이냐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감염세포, 나중에 면역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또는 세균에 감염된,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나의 세포를 죽입니다.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내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물 기생한다라고 했죠.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전에 그 감염된 나의 세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강한 세포로 퍼지지 않도록. 암세포 만들어지면 그때마다 암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세포로성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또 그러니까 조직을 이식하면 세포로성 T세포가 그 조직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죠. 그 조직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원래 나의 세포를 공격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이 감염세포니까 바이러스 증식을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만, 그러나 건강한 나의 세포를 죽여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세포독성 T세포가 이자의 베타세포를 공격합니다. 그 베타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파괴되어서 그래서 인슐린이 줄어들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 감소가 원인이 되죠.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슐린을 주사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 1형 당뇨병이 약 10% 정도인데 1형 당뇨병을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반면에 2형 당뇨병은 이제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90% 이상이 이 2형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인슐린이 표적세포를 정상적으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 표적세포에 있는 수용체가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용체가 고장났어. 그러니까 결합을 못해. 그래서 포당을 흡수하지 못하고 혈액에 포당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로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나중에 심각해지면 인슐린 의존성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슐린을 주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으로 혈당량을 조절을 해야 되죠. 자,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오줌을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오줌 속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뇨. 그래서 늘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다식, 다뇨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고혈압. 말 그대로 혈압이 높다는 것인데, 혈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액의 압력입니다. 즉, 혈관에 혈액이 흐를 때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는데 대동맥에서 측정을 합니다. 대동맥에서. 이렇게 심장 간단히 그릴게요. 그럼 이제 대동맥으로 혈액이 빠져나가는데 좌심실이 수축할 때는 이 대동맥 혈압이 높아지고 좌심실이 이완할 때는 대동맥 혈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대동맥 구간에서는 혈압이 이렇게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반복되죠. 즉 좌심실이 수축할 때 그래서 수축기 좌심실 수축 그래서 수축기 압력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 아래쪽은 좌심실이 이완할 때 좌심실 이완할 때 그래서 이완기 압력 조심할 것은 좌심실 수축 시 대동맥의 압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 값이 120 정도, 120mm Hg, 밀리미터 Hg. Hg는 수은입니다. 수은. 자, 이렇게 커다란 수조에, 큰 그릇에 수은을 집어넣고 길이가 1m 정도 되는 긴 시험관에 역시 수은을 집어넣고 뒤집으면 그 높이가 76cm 될 때까지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것이 1기압이죠. 1기압일 때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은 이 수은 기둥이 눌러주는 압력과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이 같을 때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1기압일 때 그 수은 기둥 높이가 76cm. 밀리미터로 바꾸면 0 하나 붙여서 760mm Hg. 그러니까 120mm Hg면 대략 어느 정도 감이 오죠. 그래서 좌심실 수축 시 대동맥 혈압을 최고혈압이라고 하고 좌심실 이완 시 대정맥 그러면 안 돼요. 역시 대동맥. 좌심실 이완 시 대동맥의 혈압을 최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 값은 80mm Hg. 그래서 그 차이, 그 최고혈압과 최저혈압 차이를 맥압이라고도 부르고 40이겠죠. 그래서 최고혈압, 최저혈압, 맥압의 비율이 약 3대 2대 1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정상인데 물론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 측정이냐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고 이것은 안정시에 편안하게 있을 때의 압력을 의미하고 그런데 그 압력이 수축기 압력, 즉 최고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엔드 아니에요. 이거나 이완기 압력이 90 이상일 때 수축기 압력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압력이 90 이상일 때 이것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축기 압력은 140인데 이완기 압력이 89다. 또는 75다. 그래도 고혈압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켜도 고혈압인 것이죠. 수축기 압력이 130이고 이완기 압력이 만약에 91이다 또는 90이다. 그래도 고혈압입니다. AND가 아니라 OR예요. OR. 140 이상 또는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고 미국 기준은 약간 달라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어서 고지혈증. 예전에 이제 고지혈증인데 최근에는 고지질혈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이 많아진 상태죠.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입니다. 혈관벽에 쌓이면서 결국 혈관 안쪽 지름을 작게 만들죠. 그래서 또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지혈증으로 해서 혈관 수축 이완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혈관시키면 딱딱해집니다. 그것을 동맥경화라고 하죠. 딱딱할, 단단한 경자예요. 동맥경화. 뭐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고. 그로 해서 또 고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이러한 대사성 질환이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뭐 혈압이랄지 또는 혈당 뭐 등등 동시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의 섭취와 에너지 균형
자,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 잠에서 깨어나서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 그것이 기초대사량. 그런데 공복시.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명활동. 심장박동이나 호흡운동, 혈액순환, 체온조절. 이런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다 쓸게요. 남녀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1kcal per kg hour. 1kg을 1시간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1kcal가 필요하다. 여자는 0.9kcal per kg hour. 왜 남자가 단위 체중당, 왜 남자의 기초대사량이 더 크냐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근육이 더 많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지방세포에 비해서 근육세포가 더 많은 ATP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체중일 때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근육이 더 많죠. 그래서 남자의 기초대사량이 좀 더 큰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남자의 체중이 그냥 계산하기 쉽게 60kg 중이라고 합시다. 60kg 곱하고 그리고 하루 단위로 바꾸면 24시간 곱해야 되죠. 그래서 킬로그램 지워지고 아워 지워지고 그래서 60 곱하기 24면 1340 단위는 킬로칼로리만 남았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대사량이라는 것은 특정 신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을 활동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할 때, 움직이면서 말할 때, 앉아서 공부할 때, 테니스 칠 때, 수영할 때, 가볍게 걸을 때, 빨리 뛸 때, 이와 같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활동대사량. 자, 그리고 일일 대사량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량입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에다가 활동대사량을 더하고 거기다가 기타 에너지량. 그래서 기타는 소화, 흡수 등에 필요한 에너지량이죠. 그래서 아까 기초대사량을 정의할 때 공복시라고 한 겁니다. 공복시.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이 이 세 가지 에너지량 중에서 기초대사량이 가장 크죠. 그래서 요 일일 대사량만큼 섭취를 하면 그대로 체중이 유지되고 그런데 그 섭취량보다 그러니까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크면 우리 몸에 저장된 양분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하죠. 그런데 문제는 체중 감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저장된 단백질이 항체 만드는 데 쓰이고 또 호르몬 만드는 데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에너지 만드는 데 써버리니까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섭취한 만큼 소비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런데 먹는 게 더 많으면 그러니까 인풋이 아웃풋보다 더 크니까 체중 증가 오겠죠. 그래서 녹말 단백질 쓰고 남는 것은 결국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비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 대사 증후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는 잘 못 먹어서 그러니까 양분 섭취가 부족해서 질병에 걸리는 일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필요 이상으로 잘 먹어서 질병이 생기게 되죠. 자, 또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표는 대사성 질환 가완화의 원인 그리고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각각 고지혈증과 당뇨병 중 하나이고 그럼 인슐린 분비와 기능 이상 그랬으니까 이 녀석이 당뇨병 그럼 나머지 하나는 고지혈증 고지질혈증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고지혈 혈증은 혈액 내 특정 물질이 과다해서 주로 콜레스테롤이나 또는 중성지방. 그런데 문제에서는 A는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콜레스테롤 되겠죠.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 벽에 축적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그로 인해서 이 수축기관이 잘 안 되니까 고혈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자, 옳은 걸 고릅니다. 기억, 포도당이 다시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나온다. 당뇨병 맞죠? 그래서 이름이 당뇨병인 것이죠. 니은 A는 단백질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나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2번이 됩니다. 33.2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일일 대사량을 구성하는 대사량 기억 니은과 기타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중 하나이다. 자, 기억.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량. 이것이 활동 대사량. 줄여서 쓸게요. 니은. 기본적인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 기초 대사량. 기타.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 자, 옳은 걸 찾습니다. 기억. 잠을 잘 때 호흡 등에 소모되는 에너지량은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죠. 니은.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량을 늘리면 니은이 증가한다. 를 틀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량을 늘렸을 때 그때 바로 필요한 에너지량은 활동 대사량인데 아까 기초 대사량 할 때 지방세포하고 근육세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몸의 근육량이 늘어나면 결국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소모되죠. 기초 대사량 소모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하나, 니은 하나, 2번. 쉬었다 하겠습니다.